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코스피 롤러코스터, 반도체 추락과 바이오 비상. 첫째, 코스피 반도체 폭락 속 코스닥 바이오만 홀로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3,950선이 무너지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64% 하락했고 스카이닉스 역시 1.47%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 최근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만큼 올랐으면 이제 좀 쉬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 것이죠.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반도체와 같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재고 증가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고 900선 회복을 눈앞에 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이렇게 힘을 낸 이유는 최근 새로운 치료제 개발 소식이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돈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바이오 주식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반도체라는 큰 기둥이 흔들리면서 코스피가 휘청거렸지만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라는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 하루였습니다. 둘째, 한국은행 금리 동결, 환율 대혼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가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아주 좋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웠던 것이죠. 특히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은행의 결정으로 원 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며 1462.6원을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면서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가계가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금리 동결 기조가 너무 길어진다면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며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셋째, 국제유가 폭등 경고. 평화협상도 막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58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오른 데에는 여러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가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라고 생각한 큰손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원유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업 활동 증가와 여행 수요 회복이 유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이를 막은 요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 진전 소식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한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협상 소식이 유가 상승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견조하고 일부 산유국의 생산량 조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유지 가능성이 유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유가는 저가 매수라는 강력한 힘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상반된 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유가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넷째, JP모건이 달콤한 유혹, 코스피 5000 뒤 숨겨진 함정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내년 코스피 5000은 기본 시나리오라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왜 JP모건은 이렇게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JP모건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식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증액을 발표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보고서는 그들의 투자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망이 기대만큼 현실화되지 않거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한다면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JP모건이 긍정적인 분석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투자자들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기업 가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모험 자본 폭탄.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수조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반도체, AI,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같은 새로운 성장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큰 그림에 발맞춰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입니다. 생산적 금융이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들은 이런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AI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스타트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업들이 이번 증권사들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모험 자본 투자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투자한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증권사들은 물론이고 관련 시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큰 보상이 따르지만 실패하면 그만큼 위험도 큰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이런 과감한 시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